혹시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더 차고,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물건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당신의 노화를 앞당기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살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 노화를 앞당기는 근감소증의 진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이 찌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근육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빈자리를 지방이 교활하게 채우고 있다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 우리 몸속, 즉 신체 구성은 완전히 다른,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입니다. 이 근감소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빠르면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 은밀한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몸무게 숫자에만 매몰되어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가 힘을 써서 움직이기 위한 혹은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동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생명 유지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혈당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은 그 어떤 장기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혈당 처리 기관으로서 혈액 속의 과도한 포도당을 매우 빠르게 흡수하여 활동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근육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육량이 점차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 몸은 혈당 조절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결국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와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최소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를 넘어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건강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우리는 당뇨병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의 폐해는 혈당 조절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궁극적인 대사 엔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의 기초대사량,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높아지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곧 섭취한 영양소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중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지방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쌓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체지방은 불필요하게 점점 늘어나며 몸은 점점 더 무겁고 둔해지는 것을 명백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만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지방간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심각한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근육 감소는 단순히 신체적인 약화를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균형을 깨뜨리고 다양한 질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튼튼한 근육은 건강한 대사 기능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근육이 줄어들수록 낙상 위험이 급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작은 외부 충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는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고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저하되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장기간의 입원과 재활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과 같은 심각한 골절은 노년층에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육 강화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근육 감소는 비단 우리의 움직임과 대사 기능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의 심장은 더욱더 큰 부담을 안고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겹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근육은 마치 보조적인 펌프 역할을 하면서 말초 혈액을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리의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심장이 더욱 강하게 수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심혈관계 전체에 과도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심장 기능 저하, 부정맥, 심부전 등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근육은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을 유지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근육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의 적과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중요한 변화들이 우리의 눈에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몸속의 근육은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거나 식탁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갑자기 힘들어졌다거나
평소에 가볍게 들던 생수통이나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근육 감소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한 채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다가 결국 나중에 더 크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뒤늦게 직면하게 됩니다. 근육 감소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음이며 우리는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근감소증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꾸준하고 계획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특별하고 값비싼 헬스장 장비가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푸시업과 같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 혹은 계단 오르기, 그리고 활기차게 걷기와 같은 일상 속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나 종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고 건강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근육 섬유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고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뼈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여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하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 및 흡수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매 끼니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살코기, 닭가슴살, 소고기 등,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콩류, 두부, 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달걀 등 다양한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식단에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는 근육 건강의 초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조언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근육 관리에 나선다면 근육 감소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손실된 근육을 되돌리거나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괜찮겠지, 아직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다가 이미 근감소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단호하게 내디딜 최적의 시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근육은 단순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만을 제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당신의 건강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굳건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며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살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눈에 좀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의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한번 자신의 몸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과연 건강하고 튼튼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기 위해 오늘부터 근육을 소중히 지키고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근육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근육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할 때입니다.